냉장고 안이 깨끗하고 매일 여닫는 서랍이 물건을 꺼내기 쉽게 정리되어 있고 현관에 널려있던 신발이 보이지 않고 옷장에 통풍이 잘 되고 이처럼 주변이 정리되어 있으면 순수하게 기분이 좋아진다. 그리고 한 번 맛본 쾌감은 또 맛보고 싶어지는 법이다. 정리란 나 자신을 기분 좋게 행복하게 하는 일이다. 여러분이 사는 곳을 편안한 공간으로 가꾸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이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파워스폿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삶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주거 공간을 가꾼다라는 개념은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모습을 집이라는 공간에 먼저 선보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집이라는 공간을 먼저 가꾸면 그것이 언젠가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나야 라는 당당한 태도로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것. 재능의 형태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다. 환경을 바꾸면 의식이 바뀐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사나 이직을 하라는 말은 아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곳, 그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신경을 쓰고 가꾸어 나가자. 그렇게 하면 자신의 재능을 살려 더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갈 첫 번째 문을 열 수 있다. 주거 공간을 가꾸어 나가면 여러분의 재능이 점차 꽃피어나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행복과 풍요를 얻게 되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꿈이 이루어진다. 나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많이 봐왔다. 당신이 사는 공간은 당신의 꿈을 그리는 캔버스다. 새하얀 캔버스에 자신이 좋아하는 풍경을 그려나가는 것이다. 그 풍경이 이윽고 현실이 되는 순간을 상상해 보라.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는가? 내가 사는 공간을 조금씩 가꿔나갈 때마다 내 꿈 지도가 완성되어 간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직업을 상징하는 물건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기만 해도 된다. 만약 여러분에게 해외에 나가보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떨까? 집안에 자신이 가보고 싶은 나라를 나타내는 물건을 두는 식으로 작은 변화를 주어보자. 그 나라의 풍경이 담긴 사진이나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민속 공예품 등 정말 소소한 것이어도 된다. 그것은 날마다 매일 들여다보며 생활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그 나라에 가도록 일이 흘러가게 된다. 내가 사는 공간을 가꾸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나의 바람이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게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한때 나는 하와이에 몹시 가고 싶은 적이 있었다. 사실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째서인지 좀처럼 그럴 기회가 생기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떠올린 방법이 집 한편에 하와이 코너를 만드는 것이었다. 하와이 코너라고 해도 그리 거창한 게 아니라 그저 하와이를 상징하는 플루메리아 꽃과 남편이 우연히 가지고 있던 우쿨렐레를 장식한 게 전부였다. 그런데 그렇게 집에 하와이 코너를 마련했더니 정말로 얼마 후에 하와이에서 개최된 리트리트 행사에 초대받아 가게 되었지 뭔가. 풍수를 배우고 있는 내 학생들에게서도 이와 관련해 기분 좋은 경험담을 가끔 전해 듣는다. 만날 일이 없을 줄 알았던 유명 작가의 코너를 집에 마련해 두었더니 실제로 지인에게 소개받아 그분을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다라는 식이다. 그들이 실천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모습을 집이라는 공간에 먼저 선보이는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눈에 잘 띄는 곳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오감 가운데 시각이 의식에 끼치는 영향이 87%로 다른 감각보다 월등히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현실을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의 의식이다. 그렇기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상징하는 물건을 두면
그 물건이 주는 시각적 자극이 의식에 강하게 작용함으로써 그러한 미래를 실현할 현실을 만들어 나가는 셈이다. 당신이 사는 공간과 사랑에 빠지면 기적이 일어난다. 좋든 싫든 간에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주변을 말끔히 정리하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과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물건에 둘러싸여 지내면 그런 편안한 환경에 영향을 받은 의식이 긍정적인 현실을 만들 것이다.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쓰지 않는 물건이나 망가진 물건에 둘러싸여 지내면 그런 너저분한 환경의 영향을 받은 의식이 불쾌한 현실을 만들어버릴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면 주거 환경이 여러분의 의식에 영향을 끼친 결과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집에서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편히 지낼 때는 몸과 마음이 모두 무방비한 상태라 그만큼 환경의 영향을 받기 쉽다. 그렇게 사는 곳을 자신이 느끼기에 마음 편한 공간으로 가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집안의 작은 공간을 하나씩 단계적으로 가꿔 나가다 보면 자신이 느끼기에 마음 편한 현실을 자신의 곁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서서히 강해진다. 즉,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되고 싶은 것이 될 수 있고, 가지고 싶은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말하자면 자신이 사는 공간과 서로 사랑에 빠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누군가를 소중히 대하면 그 사람도 자신을 소중히 대해주지 않는가? 내가 사는 공간도 마찬가지다. 내가 사는 공간과 서로 사랑에 빠지면 그 공간이 내가 바라는 미래를 끌어당기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이다. 사는 공간을 가꾸는 일은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는 데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 사람은 마음이 편하지 않은 환경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제약을 걸게 된다. 이런 불편한 환경에서 지내야 하는 나 자신의 가치도 고작 그 정도라고 단념해버리는 것이다. 마음 편한 환경에서 지내면 이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런 마음 편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니 나는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면 시야가 확 넓어진다. 그러면 매사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게 되어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고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거나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면 자신이 꿈꾸거나 목표했던 일이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만다. 마법 같은 변화에 왠지 모르게 신기하게도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린 것처럼 꿈이 이루어졌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 뿐 실제로는 자신의 실행력이나 의식의 잠재된 능력, 즉 꿈이나 목표의 실현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잘 가꿔진 주거 공간은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를 이루어줄 토대다. 사는 공간을 가꿔두면 그것만으로도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기본적인 마음 상태, 말하자면 디폴트 값이 행복이 된다.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잘 가꿔진 공간이 주는 파동, 그리고 그곳에서 항상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는 나의 파동이 의식이나 감각에 작용해 긍정적인 내적 변화를 이끌어낸다. 매일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편히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 가끔 찾아가는 그 어떤 파워스폿보다도 크다. 집 가꾸기를 통해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를 성취해 나가려면 크게 3단계가 필요하다. 첫 번째 단계는 우선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지금 사는 공간에 감사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지금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정리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불필요한 물건을 치운 공간에 지금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물건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배치하는 것이다. 방은 그 사람의 일상이나 성격을 드러낸다. 자신이 사는 공간이 바로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즉, 방의 상태를 보면 지금 자신의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있다.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안감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심적 여유가 있으면 틈날 때마다 정리를 척척 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하면 정리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만 할 뿐 심적으로 여유가 없어 좀처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그러면 해야 하는 건 알지만 하지 못하는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더 극심한 불안에 시달린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심적 여유가 자꾸만 줄어들어 이제는 청소도 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효과적인 정리법 가운데 하나로 단번에 정리하기가 있지만 이처럼 불필요한 물건을 단번에 모두 처분하려면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정리를 단번에 끝낼 수 있을 정도의 기운이 남아있다면 좋겠지만 불안이 극심한 상태에서는 정리하려는 행동 자체가 자신을 점점 더 궁지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 정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나 집안에 물건이 많은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작은 공간부터 정리해 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늘은 냉장고, 내일은 부엌의 이쪽 서랍, 이런 식으로 정리할 것을 정하고 조금씩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는 것이다. 나도 사실 과거에는 남편이 실직하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식의 당장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며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다. 하지만 집을 가꾸기 시작한 후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의 개념을 자연스레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억지로 명상 훈련을 하거나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냉장고 정리, 화장실 청소, 현관 정리 같은 행위 하나하나가 전부 마음챙김 수행이다. 정리나 청소할 때 혹은 내게 필요한 물건이나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어떻게 배치할지 고민하는 그 순간에는 눈앞에 있는 일에 집중하기에 과거의 일을 후회하거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기가 오히려 더 어렵다. 애써 의식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집을 가꾸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주변 상황이나 환경을 감지할 때 시각 정보에 가장 많이 의존한다. 이는 인간의 뇌가 보이는 것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다. 집안 곳곳에 잡동사니가 널려 있으면 머릿속도 산만해져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진다. 컴퓨터 안에 불필요한 파일이나 앱이 잔뜩 깔려 있으면 컴퓨터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지 않는가. 용량이 꽉 차버리면 다운되기도 쉽다. 이때 불필요한 파일이나 앱을 정리하거나 삭제하면 컴퓨터가 다시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인간의 머릿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사고를 맑게 하려면 먼저 눈에 보이는 물건을 정리해야 한다. 이것이 사실 가장 간단하고도 빠른 방법이다. 물건이 많다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불필요한 물건이 많다라는 뜻이다.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집은 공기가 정체된다. 불필요한 물건을 발견해 하나둘씩 처분해 나가기만 해도 공간이 여유로워져 통풍이 잘 되고 좋은 기운이 돌기 쉬워진다. 또 망가진 물건은 집안에 흐르는 에너지를 정체시킨다. 마찬가지로 원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물건은 수리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 좋고 수리를 할 수 없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물건은 처분하는 것이 좋다.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 생활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전부 처분하자. 지금 집을 가꾸는 일은 조금 먼 미래의 자신에게 보내는 선물과도 같다. 앞으로 여러분이 하려는 정리정돈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일은 집 가꾸기를 통해 삶의 방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더 나은 미래로 향하는 문을 열기 위함이다. 실제로 주변을 잘 정리정돈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만 남겨두면 눈에 띄게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기분 좋게 생활할 수 있다. 특히 파동이 좋은 상태로 임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파동이 좋은 상태에서 한 일은 시간을 뛰어넘어 미래에까지 좋은 영향을 끼친다. 집을 가꾸다 보면 그 과정에서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분간하는 능력이 길러진다.
있는 바꿔 말하면 자신의 재능이나 강점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집을 가꾸는 일은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강력하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시작은 단순히 집을 가꾸는 일에 불과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을 처분하고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두는 선택하는 안목이 길러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렇기에 앞으로 남은 인생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호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카오리 르블랑의 꿈이 이루어지는 집 꾸미기 읽어드렸습니다. 풍수라고 하면 허무맹랑한 점이나 주술 같은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으로 집안을 가꾸자는 것이 풍수의 기본 개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읽으면서 풍수에 관련된 내용인데 마인드와도 많이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자는 예전에 불안에 시달린 적이 있었는데 집을 정리할 수 있게 되자 더 이상 불안이 덮쳐오지 않게 되었고 우울증을 극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실제 경험을 거쳐서 이 책이 나올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 책의 제목에 이끌려서 읽게 되었는데요. 굳이 풍수를 이용한 인테리어가 아니더라도 짐을 줄이고 창문을 열고 빛이 들어오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 첫 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책에 담긴 지혜를 이용해 여러분 삶에 복되고 풍요로운 여정이 더 넓게 펼쳐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따뜻하고 평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